사람들은 정주영을 이야기할 때 늘 큰 사업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그 어떤 영웅적인 배경도 없이 작았다. 매우 작았다. 흙냄새 묻은 방들, 엉성하게 틀어진 문짝,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던 가난한 농가. 그 작은 공간에서 정주영은 인생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가 처음 선택한 결심은 단순했다. 지금의 나를 벗어나야 한다. 이 결심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다. 그 결심이 있었기에 소를 팔아 집을 나온 일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무모하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모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작을 손에 넣는다.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 길이라면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가 살아낸 모든 선택은 결국 이 단순한 결심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의 인생을 창대한 길로 이끌었다. 정주영은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대해 현실은 한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였다. 사람들은 없어서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없으니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정비소에서 시작해 수리기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난한 골목에서 뜻밖의 진실을 깨달았다.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불안해서다. 태도만 바꿔도 고객이 돌아오고 기회가 생기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었다. 돈이 없으면 신용을 쌓고 신용이 없으면 성실을 쌓으면 된다. 이 생각 덕분에 그는 계속 움직일 수 있었다.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도 그는 늘 숨겨진 문을 찾았다. 문이 없다면 직접 만들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정주영에게 가장 익숙한 말 중 하나는 그건 안 됩니다 였다. 하지만 이 말은 그에게 경고가 아니라 신호였다. 지금부터 해봐야 할 일이다.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그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말했고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찾아갔다. 그 그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조선소의 상상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였다. 우린 할 수 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다.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니라 연습된 자신감이었다. 그 자신감이 결국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을 만들었다. 정주영이 말한 가장 강력한 문장은 이것이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의 무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먼저 물었다. 문제는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지점이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졌다. 중동 진출 당시 사막의 열기와 부족한 자재, 인력, 현지의 문화적 장벽 등 문제는 끝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태도는 분명했다. 문제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문제를 피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깊다. 문제를 만나는 건 불편함이지만 문제를 피하는 건 삶의 방향을 잃는 일이다. 정주영의 성공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신뢰다. 그는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항상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그래서 그의 단순한 말 한마디는 언제나 무게를 가졌다. 고객에게, 직원에게, 협력사에게. 그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뢰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약속은 지키고 말은 행동으로 보인다. 이 태도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책임을 다하며 작은 어려움을 넘어설 때 쌓인다. 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결국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신뢰는 돈보다 큰 자산이었다. 정주영의 의사결정은 매우 빠르고 과감했다. 무턱대고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계산, 경험과 판단이 이미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온다. 그가 평생 강조한 사실은 이것이다. 생각이 너무 길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더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는 그의 인생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결단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었다. 그리고 그 엔진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정주영은 사람을 키우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 사람을 키우면 일이 커지고 사람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한다.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사람을 믿었다. 인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 회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강한 책임감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신뢰를 담은 말이었다. 그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알고 있었다.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결국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한 명의 사람은 작은 존재 같지만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세계가 크게 달라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주영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기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 경제적 악재,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 위기는 흔들리는 사람에게만 위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 더 크게 갈 기회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 속에는 위기가 오면 잠들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위기 때 멈추는 사람은 무너지고 위기 때 움직이는 사람은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단행했고 사업을 확장했고 더 큰 그림을 준비했다. 그 행동은 무모함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만 보이는 기회를 본 판단이었다. 그가 남긴 기회에 대한 태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위기는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다. 정주영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인다. 그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처음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빠르게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은 적다. 그는 처음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걸으면 결국 성공은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방향성과 끈기의 결합이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정주영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화는 천재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힘으로 만들어졌다. 그 끝까지 가는 힘이 결국 세상을 바꿨다. 정주영이 남긴 유산은 건물이나 회사만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유산은 한 문장이다. 만드는 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태도다.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첫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 둘째,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다짐.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삶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살아가면서 어떤 벽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어떤 상황에 흔들리든 이 말은 다시 우리의 방향을 정해준다. 만드는 건 없다. 길은 스스로 만든다. 이제 이 말은 단지 정주영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말,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말,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다시 여는 말이다.